여러분, 혹시 넘어져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라는 이 아름답고도 깊은 울림이 있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삶이라는 여행에 떠나다 보면 정말이지 때로는 너무나도 커다란 좌절과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홀로 갇힌 기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문득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버렸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곤 했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외만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바로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달리느라 미처 주위를 둘러보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호련히 발견하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깊고도 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정말이지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고요한 어둠 속에서만 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이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며 빛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별빛은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의 길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오늘은 바로 이 가슴, 뭉클한 병원이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적용될 수 있는지, 한 분의 정말이지 가슴 시린 사연을 통해 함께 깊은 울림을 느껴보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어보고자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한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를 감동과 환희로 매료시켰던 박재영 씨가 겪었던, 도저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상실감, 그리고 그 아픔의 깊디 깊은 골짜기 속에서 마치 기적처럼 태어난 놀랍고도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빛났었어요. 지영 씨는 정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범하고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온몸으로 뿜어냈었죠. 그녀의 작고 섬세했던 손에 처음 쥐어졌던 바이올린은 단순한 나무 조각과 가느다란 현의 조합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 그녀의 순수한 영혼 그 자체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꽃까지 흔들어 놓는 신비롭고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이올린 활이 현에 부드럽게 닿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공기가 마치 정지라도 한 듯 달라지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연장의 서늘한 공기마저 그녀의 선율에 따라 온기로 바뀌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지영 씨가 5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던 작은 아이가 처음으로 윤기 흐르는 나무 활을 조심스럽게 잡았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오직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녀의 세상은 온통 음표와 활의 움직임,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의 울림으로만 구성된 듯 보였답니다. 잠시 눈을 감아도 귓가에는 언제나 바이올린 소리가 아련하게 맴돌았고, 그녀의 귓가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끊기는 법은 결코 없었었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혹독하고 고된 연습 시간들은 수없이 많았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습에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마치 작은 불덩이가 박힌 것처럼 딱딱한 굳은 살이 겹겹이 잡히고, 그 굳은 살 위로 또다시 물집이 터지는 극심한 고통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었어요. 어린 어깨는 마치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언제나 뻐근하고 심하게 아파왔었죠.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며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바이올린 현과 그 위에 펼쳐진 복잡한 악보의 한치에 흔들림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작은 눈빛 속에는 마치
우주를 통째로 담아낼 듯한 깊고 넓은 열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녀는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란 콩쿠르는 모두 휩쓸며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무대를 압도했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음악 학교에 어렵지 않게 입학하면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한국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 음악계의 하나의 거대한 별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내며 각인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소리라고 극찬하곤 했었어요. 그녀의 바이올린이 슬픔을 노래하면 듣는 이의 마음에도 함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고, 환희를 연주하면 세상이 온통 밝고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는 듯한 행복한 착각마저 들게 했으니까요. 무대에 홀로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완벽한 감동적인 드라마였고, 객석에 앉은 모든 이의 시선을 단 한순간에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녀의 섬세한 활이 움직이 때마다 마치 조명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 황홀한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매번 공연이 막을 내리고 나면 천둥 소리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기립박수 소리와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찬사 속에서 지영 씨는 오직 단 한 가지 생각만을 했어요. 바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그 누구도 아직 받았지 못한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높이, 더 깊이, 한계는 없다라는 외침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 위에서 마치 한 마리 나비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고 언제까지나 빛나는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노래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무대 위에서 마시는 희미한 먼지 섞인 공기, 흐르는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내려오는 아찔한 느낌, 뜨거운 조명의 열기가 피부를 감싸는 감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이자 이유였어요.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었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치 유일한 생명체처럼 선명하고 강렬하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객석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의 숨죽인 채 집중하는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마저 압도하고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 지영 씨는 그 모든 황홀한 순간들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굳게 믿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이 빛나는 순간이 마치 보석처럼 계속될 거라는 확신만이 가득했었답니다.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을 바라보는 듯한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던 그 빛나는 세계가 마치 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녀의 운명은 마치 조율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바이올린 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하고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애써 만들어왔던 아름다웠던 하음이 불길한 불협화음으로 변하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죠. 공연 중간 그녀의 눈가에 아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작은 그림자는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이제 막 시작될 암울한 미래를 너무나도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암시하는 듯 했답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그 섬뜩한 존재감만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렷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무대에 완전히 집중하며 그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을 애써 온 힘을 다해 떨쳐내려고 했어요. 어쩌면 그 그림자는 그저 피곤함 때문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었죠.
그날의 연주는 박지영 씨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뻔했어요. 드뷔시의 달빛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우면서 마치 은은한 달빛이 객석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는 때로는 속삭이듯 섬세하고 때로는 저 멀리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영롱하게 빛났어요. 마지막 음이 공중에 마치 금빛, 안개처럼 아련하게 부유하다가 이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침묵.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을 때였답니다. 홀 안의 공기마저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온몸을 덮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소리였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브라보!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는 그 순간 잠시 벅찬 감동에 푹 젖어들었어요. 뜨거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눈을 감고 그녀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극한 일을 느끼려고 했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이 발 아래 무대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정말 현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평생을 갈고 닦은 노력들이 드디어 완벽하게 꽃피운 순간이라고 느꼈거든요. 이 무대 위에서라면 영원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대 뒤 대기실로 돌아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희미해진 객석에 환호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과 함께 미묘한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연주 후의 뿌듯함과 해방감 대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어렴풋이 들이오는 듯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스스로 올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오른손 손목 안쪽에서 뻐근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이 스친 듯한 시큰하면서도 둔한 통증이었죠. 아, 오늘 너무 집중했나?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약간 상기된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붉게 달아오른 뺨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저 과도한 연습과 긴장 때문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노력했답니다. 수십 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런저런 작은 통증은 늘 달고 살았으니까요. 어깨 결림이나 손가락, 관절의 미세한 수심 같은 것들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동반자 같은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저 일시적인 피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안심시켰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늘 그랬듯이 며칠 쉬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잠금쇠를 딸깍 채우는데 손목으로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적인 느낌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통증 부위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어요. 아로마 향이 좋은 오일을 바르며 부드럽게 문질렀지만 뻐근함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손목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묘한 불쾌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연주의 성공에 대한 흥분과 다음 스케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텐데 묘하게 신경 쓰이는 손목의 통증이 그녀의 마음을 자꾸 갉아먹는 듯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목을 굽혔다 펴 보기를 몇 번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어요. 미세하게 부어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화를 놔보려 할 때마다 짜릿한 통증이 신경을 거스리게 했답니다. 마치 그녀의 손목,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화를 놓칠 뻔했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라도 낀 듯 어두웠어요. 커피잔을 들 때조차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답니다. 컵 손잡이를 잡는 아주 사소한 동작마저도 시큰거림을 유발했어요. 연습실로 가서 바이올린을 꺼내
활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활에 닿는 순간 시큰거리는 통증이 전해져 왔어요. 마치 활이 유리, 조각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음들이 자꾸만 삐걱거리고 불안정하게 이어졌답니다. 마음먹은 대로 활이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활을 그을 때마다 손목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불쾌한 마찰음이 들리는 것 같았죠.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나는 박지영인데 그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대뇌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 어느새 그녀의 온 마음을 잠식하는 듯 했어요. 결국 며칠 후 박지영 씨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시트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고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환자들의 웅성거림은 그녀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불규칙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답니다. 손가락 끝이 시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개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귓가에는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설마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저 과로일 뿐일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녀는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은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거세게 울었어요. 의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차트를 넘기는 손길에서도 미묘한 망설임과 함께 한숨 섞인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죠.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마른 침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위로인지 아니면 동정인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한숨이 그녀의 귀 속에 마치 날카로운 쐐기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멀리 울려 터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신경이 그 한숨 소리에 집중되는 듯 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칠 것만 같았어요. 박지영 씨, 정말 유감스럽게도 손목의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어요. 완치 불가능이라는 진단에 내릴 수밖에 없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춘 듯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답니다. 그녀의 시야는 마치 낡은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흐려졌고 눈앞에 의사 선생님의 얼굴도 뿌옇게 보였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다시 말해봐.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마구 뒤엉켰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서 손목에 느껴지던 둔한 통증마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듯했죠.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그녀를 덮쳤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현실이 아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슬픈 노래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을 바이올린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손은 이제 더 이상 악기를 잡을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바이올린처럼 활에 켜지면서 애절한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싸늘하게 찍어가는 듯했고 더 이상 활을 잡을 수 없는 이 손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많은 연습으로 굳은 살이 박히고 바이올린의 나무향이 스며들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한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답니다. 차디찬 현실은 그녀의 꿈과 열정을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망치 같았어요. 그 망치가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듯한 묵직한 충격이었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부서져 내리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공을 마치 갈곳 잃은 나비처럼 맴돌았어요. 뇌는 명령을 거부하는 듯 했고 몸은 저릿한 마비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꿈일 거야. 어서 깨어나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병시의 창밖을 바라봤지만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든 듯 뿌옇고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활기 넘치던 바깥 투경마저도 그녀의 눈에는 마치 빛바른 흑백 사진처럼 행기를 잃어버렸답니다. 햇살이 비치던 창밖에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어요.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져버린 듯했죠. 그녀의 심장박동은 마치 고장 난 메트로놈처럼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가슴을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꾸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 같았답니다.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바이올린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박지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바이올린은 그녀의 호흡이었고 심장이었고 영혼이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바이올린은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도록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살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팔을 잡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바이올린과 함께 울고 웃었으며 바이올린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했답니다. 그녀의 인생은 바이올린으로 시작해 바이올린으로 끝날 것이라고 굳게, 너무나 굳게 믿어왔답니다. 아니,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견고한 믿음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어요. 마치 잘 지어진 성이 한 번에 지진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요. 그녀의 삶의 앞보가 갑작스럽게 찢겨나간 듯한 허탈감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절망감이 휘감았어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답니다. 창밖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녀의 미래도 이제는 아무런 형태 없이 덧없이 흩어져 버린 듯 했어요. 대체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며 흘러갈까요? 마치 소리를 잃어버린 악보처럼 그녀의 미래는 아무런 음도 없는 백지처럼 느껴졌답니다. 온 세상이 침묵 속으로 잠겨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서서히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마치 끓는 용암처럼 뜨거웠고 입술에 닿자 짠맛이 느껴졌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지난 세월의 노력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아무도 그녀의 곁에 없었지만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저 자신만의 슬픔 속에 잠겨들었답니다. 마치 세상 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박지영이 아니라는 잔혹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절망적인 선고가 귓가를 맴돌았을 때 박지영 씨의 세상은 마치 재생 버튼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딸깍 소리와 함께 완전히 정지해버렸어요. 그 순간 지영 씨는 차갑고 딱딱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귓가에는 의사 선생님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로 자신의 뇌를 후려치는 것만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오른쪽 손목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는 바이올린 연주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이 마치 얼어붙은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심장마저도 그 순간 박동을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면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철저히 고립된 자신의 미래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병원문을 나섰을 때 병원 복도의 하얀색 벽과 형광등,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고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한때는 아름다운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늘 가득 차 있었던 그녀의 아파트는 이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끝을 스치는 것은 상쾌한 라벤더 향기가 아니라 며칠 동안 환기되지 않은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였답니다. 거실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도 크게 들릴 만큼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조차도 그녀의 방 안으로 스며들기를 거부하는 듯 짙은 회색의 커튼 사이로 겨우 몇 줄기만 힘없이 새어 들어올 뿐이었답니다. 그 희미한 빗줄기 속에서는 미세한 먼지들이 마치 자신의 초라한 인생처럼 부유하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요. 차가운 어둠과 숨, 막히는 듯한 정적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죠. 지영 씨는 침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어요. 툭신해야 할 침대 매트리스는 어쩐지 그녀의 몸을 짓누르는 감옥의 바닥처럼 딱딱하게 느껴졌답니다. 침대 시트는 며칠 동안 뒤척이는 적으로 구겨져 있었고 이불 속에서는 자신의 채취와 알 수 없는 눅진한 땀 냄새가 섞여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밤낮을 뒤척이며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의사 선생님의 그 마지막 말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뇌리를 맴돌면서 수없이 반복 재생되었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마치 고장 난 영상기 필름처럼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되감기며 상영되었어요. 눈을 감으면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화를 긋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정말 찬란했지.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압도하며 퍼져나가던 자신의 연주, 부비 씨의 달빛 선율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모래와 같은 박수갈채 소리,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반짝이는 트로피를 힘껏 들어올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비되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목구멍이 너무 메말라 거친 소리만 나왔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거칠어졌고 마치 사막에 갈라진 흙바닥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꿈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생기를 잃은 인형처럼 텅 비어 있었죠. 흐릿한 동공 속에서는 그저 끝없는 고모함만이 춤추고 있었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얼굴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축 늘어진 오른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손등 위로 힘없이 뻗어있는 손가락들을 보면서 한때는 굳은 살이 박히고 붓기로 가득했던 손가락 끝은 이제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껍데기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는데 그 붕대가 마치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판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섬세한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던 그 손이 이제는 그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을 구부려 보려고 애썼지만 예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통증조차도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득했답니다. 내 손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수 있는 걸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방 한쪽에 놓인 검은색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케이스 위로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는데 마치 그 먼지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잊고 지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케이스는 더 이상 그녀의 보물이 아니었죠. 마치 자신의 살아있는 영혼을 꽁꽁 가둬버린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케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무기력함, 다가올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올린 없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지영 씨는 옆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해도 현관문 밖에서 딩동 하고 울리면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모두 무시했어요. 어쩌면 세상이 자신을 잊어주기를 바랐던 것 같기도 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지영 씨는 그저 눈을 감아버렸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을까요? 정확히 며칠째인지도 알 수 없는 감각이 무뎌진 어느 새벽이었어요. 희미하게 동이 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영 씨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입을 열었어요. 메마른 목구멍에서는 마치 사막을 긁는 듯한 거친 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져서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내가 누구지? 정말? 바이올린이 없는 나는 대체 뭘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치며 아프게 울려 퍼지다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 질문은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돌멩이처럼 아무런 대답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고요. 지영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켜 비척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흐릿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어요. 퀭하게 파인 눈, 생기, 없는 피부, 그리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끝없는 공허함이 그대로 비쳤거든요. 마치 유령처럼 보였어요. 푸석하게 부스스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박지영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나라고? 이렇게 변해버린 건가? 더 이상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손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녀는 폐가 짓눌리는 듯한 숨, 막히는 고통을 느꼈어요. 쿵,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바이올린 활을 잡던 손가락이 이렇게 무력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자신이 지녔던 모든 재능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만 같았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바이올린에 현이 모두 끊어져 버린 듯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과연 그녀는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절망의 늪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정말이지 끈질기게 느껴졌어요. 박지영 씨는 하루하루가 마치 한없이 늘어지는 끈적한 껌처럼 느껴졌고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몇 주가 흘렀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창밖에서 쏟아지는 햇살마저도 차갑고 무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먼지가 가구 위로 수북이 쌓여가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점점 더 무겁게 내려가고 있었죠. 심지어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발목에 무거운 추가 매달린 것만 같았거든요. 겨우 끓여낸 라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짭짤한 국물이나 쫄깃한 면발의 식감도 그저 혀 위에서 맴돌 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별이 차갑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반짝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멀고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온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녀 자신만이 마치 거대한 유리병 속에 갇힌 듯 모든 소리와 색깔로부터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지영 씨를 그저 지켜보던 한 지인, 바로 현수 씨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그녀의 아파트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똑똑 하고 작게 노크했었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나중에는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지영아, 지영아, 나야 현수. 안에 있어? 제발 문 좀 열어봐, 지영아.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응? 어제도 왔었는데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죽겠어. 네가 좋아하는 따뜻한 팥죽도 사왔는데 제발, 응? 딱 한 번만이라도 나랑 같이 가보자. 내가 아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악기 가르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응? 아이들한테 내 재능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는지 잊지 않았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수 씨의 간곡한 권유와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을 때 지영 씨는 여전히 침대 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거부하는 듯 얇고 단단한 선으로 굳어 있었어요. 현수 씨의 말은 귓가에 닿았지만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이었답니다. 내가 뭘 가르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이올린도 제대로 켤 수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앞에 서겠어? 하는 씁쓸하고 자조적인 비웃음이 차오르고 그 비웃음이 그녀의 마음속을 갉아먹듯이 가득 채웠답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무능함이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눈에 그대로 비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의 밝고 맑은 눈빛이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 것만 같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보다 몸서리를 쳤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사라져버린 현의 섬세한 감촉, 더 이상 활기차게 울리지 않는 활의 유려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한 현실로 다가와 그녀를 짓눌렀답니다. 침대 아래에는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케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고 심장이 쿵 하고 철렁이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했죠. 그 케이스는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삶을 상징하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어? 바이올린도 못 켜는 데가 더 이상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앞에서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제발 날 좀 내버려둬. 간절하게 부탁할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 비하와 체념이 뼈저리게 묻어나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아프게 느껴졌답니다. 문 밖에서 현수 씨가 길고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지만 현수 씨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칠 밤낮을 찾아와 그녀의 아파트 문을 끈질기게 두드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식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곤 했어요.
때로는 조용히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런 응답도 없으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가곤 했었죠. 그렇게 현수 씨의 끈기 있고 진심 어린 모습에 지영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 했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아주 가는 실금이 생기듯이 말이죠.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애쓸까 하는 의문이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약하게나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는 혼란스러운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결국 현수 씨의 진심, 어린 설득과 그 끈질김에 지영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지못해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묶었어요. 엉망진창인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면서요. 그리고는 축 처진 어깨로 현수 씨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섰답니다. 며칠 만에 나서는 바깥 공기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폐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폐를 찌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햇빛은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뜰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같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려와 그녀의 예민해진 신경을 더욱 자극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끈적한 늪에 빠진 듯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정말 미세하게 도대체 거기가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감각의 실마리를 아주 작게나마 발견한 듯 했죠. 그 호기심은 너무나 작아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도시의 낡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지역 아동센터였어요.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곳곳에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오래된 시멘트, 벽에는 비바람에 다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듯한 밝은 색깔의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그림들은 낡은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만 같았답니다. 현수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어와 지영 씨를 감쌌어요. 크레파스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달콤한 과자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하고 활기찬 공기가 그녀의 차가워진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듯 했어요. 지영 씨의 고요하고 침묵하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활기찬 에너지였죠. 낯선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반짝였어요. 어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부러져라 지영 씨를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는 수줍은 듯 옆 친구 뒤로 숨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지영 씨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애써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난로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열기처럼 말이죠. 그때 한 아이가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안녕하세요 하고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 아이의 눈은 티 없이 맑았고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지영 씨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꽁꽁 얼어붙었던 두꺼운 얼음이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제야 텅 비어있던 자신의 내면에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불씨는 아직 너무나 작아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 불씨가 오랫동안 꺼져가던 그녀의 삶을 다시금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불안한 하지만 분명한 기대감이 드는 것 같았답니다. 희미한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어요. 지인분의 끈질기고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박지영 씨는 결국 마음을 조금 열고 아이들을 위한 음악 봉사 활동에 발을 들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지인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달까요? 지인분은 정말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와서 지영아, 너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썩히는 건 제약이야. 하다못해 아이들한테 좋은 기운이라도 좀 나눠줘봐. 분명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지영 씨는 그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한번 가볼게요. 하고 대답했었어요. 마치 억지로 뱉어낸 작은 숨처럼 느껴지는 동의였답니다. 그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차갑고 묵직한 돌덩이를 발에 매단 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낡은 벽돌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음악학원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마치 오랜만에 잊고 있던 꿈속의 공간에 들어선 것처럼요.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손때, 묻은 피아노 건반, 위로 내려앉은 먼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거 그녀가 연주했던 화려하고 웅장한 공연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죠. 그곳은 온기로 가득한 곳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왠지 모를 짠한 외로움이 감도는 공간이었어요. 햇살은 창문으로 겨우 스며들어와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처럼 거미줄과 함께 미세한 먼지들이 엉겨붙어 있었고요. 그 빛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었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삐뚤빼뚤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발의 납보면 장이 띄엄띄엄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시야에 몇몇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바이올린을 처음 잡아보는 아이들의 서툰 손짓은 어설퍼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곧장 바라보는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맑은 눈빛들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아무런 편견도 계산도 없었거든요.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손목에 감겨있는 흉터, 자국이나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은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순진무구한 눈빛이었죠. 그 시선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올린을 잡는 거예요. 손가락은 부드럽게 팔을 감싸야 해요. 너무 힘을 주면 안 된답니다. 알겠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면서 아이들에게 팔 잡는 법과 올바른 자세를 조심스럽게 가르쳐줬어요.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이 어설프게 팔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자신이 과연 제대로 된 스승이 될 수 있을지, 아니, 그럴 자격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꼬리를 물었어요.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였어요. 케이스 안에서는 익숙한 나무와 송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어요. 마치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낯선 감각이 그녀를 감쌌죠. 케이스 안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은 갈색, 빛깔의 바이올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올리고 팔을 잡으려는 순간 익숙했던 나무와 말총의 감촉이 손에 닿았지만 그녀는 멈칫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가벼웠던 활이 지금은 마치 납덩이라도 되는 양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 전체로 전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꿈과 사라진 희망,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무게였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맨손에 통증이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저릿하게 전해져 왔어요. 그 통증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날의 사고 기억까지 생생하게 되살려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수술실의 공기, 의사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던 활에 잔상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한때 천재라 불리며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던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가 마치 깨진 유리 파편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름다웠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 뿐이었죠.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얼굴에서는 피키가 가시는 듯 했고 미세하게 경련하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고통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아이들은 지영 씨의 침묵과 복잡한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조그만 손으로 바이올린을 낑낑대며 잡고 있었어요. 몇몇 아이는 그녀의 표정을 따라 하려는 듯 눈썹을 찌푸리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제 바이올린에서 나는 끔찍한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도 한 아이는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지영 씨를 올려다보았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왜 직접 연주 안 하세요? 선생님은 저희처럼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찬송가도 켤 줄 아세요? 꼭 듣고 싶어요. 그 아이의 질문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해맑았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영 씨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어요. 그 말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를 깨트리는 돌멩이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았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의 심장이 헐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는 듯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어. 칼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연주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손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은데 어떻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아이들 앞에서 있는 것 자체가 기만 아닐까? 나의 상처와 아픔을 가릴 수도 없이 이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고 얼굴은 핏기가 가시는 창백해졌어요. 아이들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숙인 고개 위로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마치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듯이 울렸어요. 과연 그녀는 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활을 들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채 시간은 무겁게 그리고 잔인하게 흘러갔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고통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또 스르륵 흘러갔어요. 박지영 씨의 마음속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절망감은 좀처럼 쉬이 가실 줄을 몰랐답니다. 마치 아주 끈적한 거미줄처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옥죄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아이들을 만나고 서툰 손으로 바이올린을 터는 아이들의 연주를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도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아주 자꾸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왼손 끝으로 향했어요. 그 왼손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손이 아닌 것만 같았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혹은 아주 먼 옛날에 자신에게 속했던 것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무겁고 낯설게만 느껴졌죠. 신경이 끊어진 실처럼 축. 늘어진 손가락들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아이들의 작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바이올린 현 위를 이리저리 오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질투와 함께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질문을 할라치면 가령 선생님, 이 활은 어떻게 잡아야 소리가 더 예쁘게 나요? 라든지 높은 돈은 어디를 짚어야 해요? 같은 순수하고 꾸밈없는 질문이었죠. 그녀는 속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불안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숨쉬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내가 이 몸으로 망가진 손으로 과연 뭘 해줄 수 있지?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내가 과연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완벽하게 망가져버린 내가라는 쓰라린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어요. 마치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번져가는 생각들이었죠. 연습실 안에는 어린아이들의 삐걱거리는 바이올린 소리와 간혹 터져나오는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끙끙거리는 작은 한숨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마치 자신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나도 멀고 이질적으로 들려왔어요. 낡은 나무바닥에서는 희미하게 먼지 냄새와 함께 아이들이 흘린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뺨을 간지럽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음으로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연습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아이들의 머리칼 위에서 눈빛으로 반짝거렸답니다. 햇살이 아이들의 작고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비추자 마치 천사의 투광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죠. 눈망울이 크고 호기심 가득한 또래보다 조금 더 개구져 보이는 한 아이가 작은 바이올린을 겨우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활을 그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빨개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답니다. 찌익 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음정이 많이 틀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나비야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귀를 가진 박지영 씨에게는 그 소리가 다소 거슬렸지만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작은 입술을 오므리고 주춤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솔직히 그 서툰 멜로디는 그녀의 귀에는 좀 거슬렸지만 아이는 연주를 마치자마자 얼굴 가득 뿌듯한 미소를 머금고는 마치 세상의 모든 칭찬을 기대하는 듯 해맑은 눈으로 지영 씨를 올려다보았답니다. 작은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함에 겨운 표정이었어요. 아이의 볼에는 빨간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살짝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어설프지만 눈부신 생명력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선생님, 저 오늘 나비야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찍 소리 안 났죠? 저 잘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꼭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고 싶어서 이걸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도 나비 좋아하세요? 나비는 예쁜 꽃 위를 헐헐 날아다니잖아요. 꼭 선생님처럼 예쁘게 날아다녀요, 지영. 씨는 아이의 순수하고 생기 넘치는 지문에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입술은 간신히 위로 말려 올라갔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가까지는 도저히 닿지 못했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어색하고 희미한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어버린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고 아련한 슬픔의 그림자를 그 해맑은 아이는 예리하게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는 지영 씨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아이는 지영 씨의 표정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사리 같은 자기 작은 두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어 굳게 쥐어져 있던 지영 씨의 차가운 왼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지영 씨의 손을 감싸자 옅은 꽃잎처럼 부드러워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하고 보드라운 온기가 정말 너무나도 순수해서 마음이 저릿한 그 온기가 지영 씨의 굳어있던 손끝을 통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온몸으로 스며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지영 씨는 순간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마치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따뜻한 햇살을 만난 듯한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굳은 손등을 살포시 어루만지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선생님 손이 뭔가 조금 아파 보여요. 꽉 쥐고 있어서 그런가요? 얼음처럼 차가워요, 선생님. 제가 만져주면 따뜻해지. 뭐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당장 바이올린을 안 펴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음악가인걸요? 제가 알아요. 선생님이 멋있어서 제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이 저를 봐줄 때마다 제 바이올린이 더 예쁜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바이올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빼고 슥슥. 아이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엉성하게 활을 긋는 신용을 해보였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와 꾸밈없이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은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지영 씨의 심장을 녹이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 속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동정심도 없이 오직 해맑은 존경심만이 가득했어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그 따뜻한 시선에 지영 씨는 왈칵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연주를 안 해도 가장 멋진 음악가라니 그 말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떨어진 한 방울의 단비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갈라진 대지에 생명이 싹트듯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는 느낌이었죠.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 그녀의 머릿속의 질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지영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톡 하고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따뜻한 아이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순간 숨을 들이켰어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올까봐 애써 참는 모습이었죠. 따뜻한 눈물이 그녀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라는 타이틀 아래 살아왔는데 악기를 들 수 없는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규정해왔는데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그 모든 절망적인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망치 같았어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음악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넘어서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 즉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의 빛이 다시금 아련하게 돌아오는 듯 했답니다.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그녀의 시야가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굳어있던 왼손에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박지영 씨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아주 작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다시금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는 새싹처럼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희망의 선율이었어요. 해맑은 아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박지영 씨의 가슴속 깊숙이 단단하게 박혀있던 차가운 얼음을 정말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 뒤척였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으로 몸을 돌리기도 하고 다시 똑바로 눕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편안함을 찾지 못했어요. 창밖에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어와서 익숙했던 방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쉬익 하고 고요를 가끔씩 깨트리곤 했었죠. 바이올린을 안 켜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음악가 아이의 그 순수하고 꾸밈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울렸어요. 마치 그녀의 뇌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멜로디처럼 그 한마디가 지영 씨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아이의 티 없이 해맑은 미소를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라고 무심하게 생각했었지만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말의 의미가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답니다. 뒷가에 맴도는 아이의 말이 마치 작은 물방울처럼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 바닥에 똑똑 떨어지면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아도 음악가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아이의 말은 어떤 복잡한 음악 이론이나 철학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강렬한 진실처럼 그녀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그녀의 어두웠던 세상 한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어요. 잿빛으로만 물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속 풍경에 아주 작은 색채가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회색빛 벽에 아주 작은 노란색 점이 찍히고 노란색 점이 조금씩 번져나가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가슴속 답답했던 먹구름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걷히는 기분이었죠. 마치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오는 맑은 날씨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서서히 개운함이 찾아오는 듯 했어요. 내가 이 망가진 손으로 다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좌절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주저하는 건 사실상 내 남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의 그 순수한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저에게는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이 남아있고 이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고스란히 저의 일부로 남아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끝이 아닐 거라는 너무나도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요한 새벽녘,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세상, 미로동이 터오면서 창밖으로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주황빛 햇살이 스며들어왔을 때 박지영 씨는 침대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내내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명확한 방향으로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흐릿했던 초점이 다시 잡히는 것 같았고 눈동자에는 어슴푸레한 결심의 불꽃이 미세하게 스치는 듯 했어요. 얼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확고한 결심의 흔적이 스쳤죠. 좁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살짝 풀리면서 무언가 깊은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 되었어요.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에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그동안 외면했던 노트북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위에는 얇은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 왠지 모를 낯선 감각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차갑게 식어있던 키보드에 플라스틱 재질이 그녀의 손끝에 닿으면서 현실감이 더욱 또렷해지는 듯 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음악 치료, 음악 교육, 장애, 아동음악봉사 같은 단어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자료를 찾아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세계가 마치 안개가 거치듯 그녀의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망가진 손으로 다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음악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와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타고난 감각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처절한 좌절의 경험이 어떤 정교한 교과서보다도 더 귀하고 특별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거대한 공감 능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요. 이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자 눈가가 시큼해지기도 했어요. 지영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음악치료사 과정에 등록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학구적인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에 에너지가 샘솟는 듯 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방법을 몸으로 직접 익히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서툰 연주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밤에는 아늑한 스탠드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들을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음악 치료, 이론과 실제를 공부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부에 지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마시며 다시 정신에 집중했어요.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잠시 흐트러졌던 집중력을 다시 붙잡아 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연주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곤 했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그녀 안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치 꽃잎처럼 선명하게 깃들었습니다. 좁게 다물려 있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고 처음 비어 보이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짐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길은 언제나 그렇듯 험난하고 쉽지 않은 법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녀는 이 길의 끝에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영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는 음악치료사 박지영으로서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는 또 다른 시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며 정말이지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노력했어요. 박지영 씨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전공 서적들의 두꺼운 페이지를 한 장 넘겨가며 씨름했고 생소한 음악, 치료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수했답니다. 그녀의 눈밑은 어두워지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손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마치 차가운 강물이 덮쳐오는 것처럼 예전에 끔찍했던 악몽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곤 했어요. 연습실의 쨍한 조명 아래서 손목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절망의 그림자에 주저앉지 않았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이 직접 그려 선물한 서툰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과 그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찾아낸 희망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희망들이 마치 튼튼한 밧줄처럼 그녀를 잡아주었기에 펜을 놓지 않고 밤늦도록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답니다. 치료실의 작은 창문 밖으로 희뿌연 새벽, 봉이 트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고 간간히 새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그렇게 숨가쁜 시간들이 전물처럼 흘러갔고 마침내 박지영 씨는 음악, 치료사이자 전문 음악 교육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설렘과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전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연주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죠. 2단 드레스에 부드러운 감촉과 수많은 관객의 시선, 그리고 완벽한 연주를 마친 후 터져 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만이 그녀의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답니다. 더 이상 눈부신 조명이 터지는 화려한 드레스도 오직 완벽한 기교만을 위한 똑똑한 연습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망가진 바이올린, 팔을 쥐굴쥐굴, 그 대신 상처받은 아이들의 작고 여린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말 그대로 따뜻한 치유의 도구가 되었어요. 작은 치료실 안은 항상 포근하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왔고 은은한 나무 향기가 마음을 별로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알록달록한 앞보들이 장겹게 걸려 있었고요.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낮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바이올린 대신 젬베나 우쿨렐레 같은 다루기 쉬운 악기들을 들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서표지만 행복한 리듬을 만들어 나갔어요. 아이들의 작고 서툰 손가락이 악기를 어루만지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내면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의 파동이 일었어요. 마치 굳어있던 메마른 땅에 촉촉한 봄비가 내림 후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치료실을 찾아왔어요. 이름은 민준이었죠. 민준이는 처음에는 지영 씨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답니다. 치료실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민준이 주변은 마치 투명하지만 차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듯 보였어요. 그의 작은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전화도 읽을 수 없었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지영 씨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어루만질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외려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따뜻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예전 같으면 완벽한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압도하려 연주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오직 민준이의 닫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희미한 빛이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뷔시의 달빛 선율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풀어냈답니다. 팔은 마치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처럼 아주 가볍고 느리게 움직였어요. 바이올린 소리는 숲속을 거니는 듯 나지막하고 부드럽게 치루실 안을 채워갔어요. 마치 속삭이듯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에요. 몇 분이 흘렀을까요? 오직 바이올린 소리만이 흐르던 정적 속에서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살짝 들어 지영 씨의 바이올린을 쳐다보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작은 눈빛이 활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멍한 듯 보였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집중의 빛이 스치는 것을 지영 씨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실룩이는 것도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한 변화였지만 지영 씨의 가슴은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그토록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잃은 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파했던 거였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임에 따뜻한 미소로 바뀌어 번졌어.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날카롭고 완벽주의적인 광기 대신 한결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진정한 행복이 따뜻하게 스며들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이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에 평화롭고 따뜻한 멜로디를 조심스럽게 불어넣는 그런 특별한 손길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박지영 씨는 자신이 겪었던 쓰라린 아픔과 절망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실패와 좌절은 이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지혜의 깊은 샘이 된 것이었죠. 음악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보편적인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며 삶의 희망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답니다. 이런 그녀의 놀랍고 감동적인 원신 이야기는 잔잔한 물결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유명한 교육방송인 EBS의 인기 프로그램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 제작진에서 지영 씨에게 직접 연락이 왔답니다. 그녀의 진솔한 삶의 여정을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다는 정중하고 진심 어린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영국에 공개되는 것이 쑥스러워서 많이 망설였어요. 특히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즉 완벽주의에 갇혀 고통받았던 순간들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깊은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바른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출연을 결심했어요. 방송 스튜디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조명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많은 스태프들로 북적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예전에 화려하고 완벽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영은 더 이상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잔잔하면서도 깊이 있는 평온한 미소가 따뜻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 미소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듯 보였죠. 드디어 녹화가 시작되고 친절한 사회자분이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스튜디오의 쨍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담담하게 때로는 목이 메이는 듯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입술이 살짝 떨리고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작고 해맑은 아이의 따뜻한 손길과 선생님, 괜찮아요 라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움직였는지 이야기할 때는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작은 공기마저도 숙연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몇몇 스태프들의 눈가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맺히기도 했어요. 사회자분도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에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바이올린을 다시는 잡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을 때는 마치 눈앞에 세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완전히 끝난 줄만 알았답니다. 이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수없이 제 자신에게 자문하고 또 자문했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손이 끊어지듯이 아팠고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듯이 아파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죠.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 깊고 어두웠던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빗줄기 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였고 저를 위해 서툰 손가락으로 악기를 어루만지며 서툰 연주를 들려주던 작은 손가락들이었답니다. 그 모든 순수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인생에서 넘어져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수요. 저를 지탱해 주던 것이 사실은 아주 작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화를 했던 바이올린 연주자의 삶을 잃었지만 그 대신에 훨씬 더 크고 넓으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세상을 얻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저만의 완벽한 연주를 위해 저만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었죠. 하지만 이제 제 음악은 더 이상 저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서 용기를 주고 모두에게 삶의 희망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음악이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아픔 덕분에 더 많은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손은 비록 완벽한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지영 씨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고 뜨거운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의 삶이 보여준 좌절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넘어짐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수많은 이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선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해보자는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던 한 아주머니는 방송을 보다가 말없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고 삶의 의지를 잃고 병상에 누워있던 한 청년은 지영 씨의 이야기에 큰 힘과 감동을 얻어 잊었던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고 하죠. 지영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박지영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녀의 이야기가 잔잔하고 따뜻하게 오랫동안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그 넘어짐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찾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꼭 다시 만나길 바라요.